운동량입니다. 어떤 물체가, 특히 운동하는 물체가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관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내가 커브를 돌려 그래요. 커브를 돌려 그러는데 큰 트럭은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큰 트럭하고 승용차하고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다가 커브를 돌려 그럴 때 승용차는 커브를 잘 도는데 큰 트럭은 커브가 잘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질량이 큰 놈일수록 운동 상태를 계속 잘 보존하려고 그러지 운동 상태를 변화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빠른 놈하고 느린 놈이에요. 같은 승용차인데 어떤 놈은 막 빨리 가고 있고 어떤 놈은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는 놈은 커브를 싹 잘 도는데 빨리 가는 놈은 커브를 제대로 못 돌아서 커브에서 어떻게 돼? 이탈하죠. 그래서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속력이 빠를수록 어떻게 돼요? 운동 상태가 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운동 상태가 계속 보존되려고 할 거예요.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라고요. 알아들었나요? 어떻게 보면 관성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그 운동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두 개를 곱한 값이 운동량이에요. 운동하는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빠를수록이요. 근데 이때 이 값이 V가 내가 지금까지 속력 해서 빠르기로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이 값이 속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속도는 방향성이 있어요. 속도는 속력에다가 방향을 같이 더한 값이 속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방향성이 있으니까 얘도 방향성이 있어요. 벡터량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고, 오케이? 운동량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단위 볼게요. 단위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그냥 씁니다. 다른 단위로 안 만들고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바로 운동량의 단위예요. 이때 지지난 시간이었나? 운동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운동 방향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랄라라. 그러면 속도의 방향도 이쪽이에요. 그러면 운동량의 방향도 이쪽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고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하는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고 그게 운동량의 방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충격량이에요. 자, 충격량은 우리 쉽게 말해서 데미지야, 데미지. 데미지가 뭐야? 나 이번에 데미지가 너무 커.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힘들어. 막 이럴 때 그 데미지.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한번 볼게요. 그 전에 권투를 보니까 한 방에 빡 때렸더니 퍽퍽 하고 쓰러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크면 데미지가 커요. 이걸 충격량을 I로 표기할 거예요. 힘이 크면, 그래서 권투를 보니까 한 방에 빡 때렸더니 빡 맞고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센 힘으로 맞으면 데미지가 커요. 그런데 센 힘이 아닌데 권투를 보니까 잽을 딱 내. 이걸 잽이라 그래요. 잽을 탁 때렸더니 이렇게 탁 그랬더니 이걸 톡 1회 그렇게 맞았어요. 2회 톡 3회 톡 4회 톡 계속 맞았더니 끝내는 6회쯤 7회쯤 되니까 쓰러지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잔편 치지만 어때요? 계속 맞으면, 오랜 시간 맞으면 데미지가 커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밑에 어떤 축이 있다고 쳐봐요. 그 축이 강한 힘에 의해서 부러질 수도 있지만 약한 힘이 오랜 시간 작용하면 부러져요. 그걸 피로현상이라 그래요. 알아들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I, 데미지,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우리가 데미지를 받았다 이거. 충격량은
힘, 강한 힘, 힘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해요. 그런데 이 힘이 방향성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힘의 방향, 너 이쪽으로 밀어, 저쪽으로 밀어. 힘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얘도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충돌했을 때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고요. 오케이? 자, 볼게요.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이 같다는 거 잊지 마시고. 됐나요? 오케이. 자, 지금 두 개를 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운동량 P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었고요. 이 화살표는 벡터량이다. 방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써요. 충격량이에요. 쉽게 말해서 데미지예요. 이거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과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I는 FT예요. F는 MA인 거 아시죠? F는 MA인 거 아시죠? MAT예요. 됐나요? 자, M 곱하기 A예요. 가속도. 가속도 A는 시간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였어요. 기억나? 가속도 A는 시간분의 나중속도에서 처음속도를 뺀 걸 시간으로 나눠준 게였어요. 이게 각도니까 이 A 대신에 시간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됐죠? 그러면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T와 저 T가 같이 지워집니다. 이 T와 분모에 있는 T와 바깥에 있는 T가 지워져요. 됐나요? 그러면 MV 빼기 MV 제로예요. 자, MV 제로예요. 그런데 MV가 아까 뭐라 그랬냐? 운동량이에요. 는 P 빼기 P 제로예요. 오케이? 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게 바로 뭐였어요? 델타 V. 델타가 변화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예요. 몸무게의 변화량이 나중 몸무게에서 처음 몸무게를 뺀 게 몸무게의 변화량이에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걸 뭐라 부를까요? 오케이.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됐죠? 정리합시다. 자, 볼게요.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힘은 F는 MA예요. A는 어떻게 돼요? A는 T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예요. 맞죠? 거기다 곱하기 T를 곱한 거고 거기다 곱하기 M을 곱한 거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약분돼요. 그리고 V 빼기 V0가 델타 V예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게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맞죠? 그래서 M 델타 V예요. 이 말은 MV 빼기 MV0예요. 맞냐? MV 빼기 MV0고 MV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 운동량이에요. 빼기 질량에다 속도인데 처음 속도를 곱해줬대요.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공이 날아와서 벽에 부닥친 다음에 튕겨져 나간 거예요. 이때 공이 벽을 밀겠죠. 자, 이 힘이 공이 벽에 가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벽에 힘을 가했기 때문에 작용점이 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벽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작용점이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 공이 날아와서 벽을 때리니까 벽이 뒤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 벽은 이제 튼튼하니까 안 넘어가는 벽인 거예요. 근데 공이 벽에 가한 힘의 반작용이 뭐예요? 오케이. 주어와 목적어만 서로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벽이 공에 가한 힘이에요. 벽이 공에 가한 힘의 작용점은
공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힘이에요. 공에 있어요. 이게 벽이 공에 가한 힘이에요. 그래서 공이 날라와서 벽을 때리면 공이 벽에 힘을 가하고 그거의 반작용은 벽이 공에 힘을 가해요. 그래서 공이 벽에 가한 힘의 방향과 벽이 공에 가한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 그랬어요. 이때 공이 벽에 힘을 가하는 이 시간과 자 공이 벽을 때리는 시간과 벽이 공을 때리는 시간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공이 벽을 때린 시간과 벽이 공을 때린 시간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벽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아요. 왜요, 선생님? 벽이 받은 힘과 공이 받은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공이 벽에 가한 힘을 가한 시간과 벽이 공에 힘을 가한 시간이 서로 같아요. 힘에다 시간을 곱한 값이 바로 뭐였어요? 아까? 충격량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이 받은 충격량과 벽이 받은 충격량은 서로 같아요. 알아들었죠? 정확하게 충격량이 같은 게 아니라 충격량의 크기가 같아요. 왜요, 선생님? 방향은 반대잖아요. 맞죠? 이거 방향이 반대잖아요.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를 넣어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같은 거예요. 크기가. 방향은 서로 반대예요. 자, 하나를 풀어볼게요. 7번. 4kg의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m/s로 날아가서 벽을 빵 때리고 1m/s로 돌아왔어요.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 구할게요. 충격량의 크기 구합니다. 충격량 I는 한꺼번에 다 쓰세요. FT는 M V-V0는 델타 P. 그러니까 충격량 얘기 나오면 운동량 충격량 얘기 나오면 한꺼번에 다 쓰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식이 P는 MV와 요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량 충격량 문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나중에 할 텐데 거기에 하나씩이 더 있는데 그건 뭐 식도 아니에요. 자, 볼게요. 한꺼번에 다 쓰시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주어진 걸 찾는 거예요. 자, 봐요. 질량이 4kg래요. 그러면 뚜루루루루 찾아서 질량이 4kg이네요. 처음 속도가 2예요. 처음 속도가 그러니까 얘가 2예요. 얘가. 맞죠? 빼기 2.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대답하세요.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처음 속도가 2예요. 그냥 2.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자 볼게요. 여기다 계산할까요?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에다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2. 충격량의 잘 보세요. 충격량의 단위예요. 충격량의 단위는 봐요. 힘의 단위니까 뉴턴. 시간의 단위가 세크니까 뉴턴 세크예요.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을 어떻게 구했냐면 아까 질량이 kg이고 속도가 m/s에서 kg/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단위를 다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뉴턴 세크나 kg/s나 같은 단위라고 보시고 충격량의 단위는 여기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니까 뉴턴 세크라고 썼지만 kg/s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됐죠? 어떻게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이 받은 충격량은 볼게요. 마이너스 12 뉴턴 세크예요. 그런데 물을 때 뭘 물었냐면 공이 받은 충격량을 묻지 않았고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었어요. 크기를 물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빼버리시면 돼요. 값만 물는 거예요. 12 뉴턴 세크가 답인 거죠. 마이너스는 빼야 돼요. 크기냐고. 크기라고 물었으니까.
학교 시험 볼 때도 크기라고 물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빼버리면 돼요. 방향성은. 자, 이번에는 벽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 구할게요. 자, 여기서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벽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12 뉴턴 세크죠. 그냥. 자, 공이 벽에 가한 힘의 크기예요. 공이 벽에 가한 힘의 크기예요. 자, I는 FT인데 얘를 지금 묻는 거예요. 얘. 힘. 됐나요? 힘을 물어요. 힘을. 자, 그러니까 I는 FT인데 충격량이 좀 전에 구해져 있었어요. 얼마였어요? 12는 힘 구하는 거예요. F 곱하기 시간이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0.1초. 그러니까 이게 0.1이에요. 그러면 F는 얼마인가요? F는 120 뉴턴이죠. 120 뉴턴이죠. 이해했죠? 그래서 공이 벽에 가한 힘의 크기라 그랬어요. 크기.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벽이 공에 가한 힘의 크기는 얼마예요? 벽이 공에 가한 힘의 크기는 얼마죠? 마찬가지 똑같죠?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죠? 공이 벽에 가한 힘의 크기와 벽이 공에 가한 A가 B, B가 A는 작용 반작용으로 서로 같아요. 알아들었죠?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크기라 그랬으니까 같아요. 크기란 말 안 나오면 어느 게 하나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됐죠? 요. 갑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들을 배웠어요.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위치인 그래프였어요. 기울기가 속도였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V고 여기가 T였어요. 기울기가 가속도였고요. 밑넓이가 이동한 거리였어요. 기억나요? 이렇게 두 그래프를 배우는데 오늘 새로운 그래프 하나를 더 배울 거예요. 여기가 힘이고요. 여기가 시간이에요. 그러면 요게 힘이고 요게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넓이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 바로 뭐예요? 충격량이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충격량이에요. 요 아랫 넓이가 충격량입니다. 잊지 마세요. 알아들었죠? 오케이.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충격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이 그래프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그래프가 이 뒤에 게 나와 있어요. 뒤에 게 나와 있는데 요 그래프도 있어서 오케이? 그 앞에 그래프를 살짝 변형을 가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거기다 조금 변형을 가하시든지 해서 거기다 써놓든지 하시고 얘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 해야 되고 안 하면 뭐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지금 수업을 할 겁니다. 보고 있나요?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요 그래프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만 돼 있어요. 됐죠? 오케이, 조금 변형을 가했어요. 그럼 자, 볼게요. 지금부터. 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을 안 했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볼게요. VT 그래프에서 잘 볼게요. 기울기가 뭘 의미했나요? 가속도를 의미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운동량이 돼요. 그러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저거다 질량만 곱해주면. 그러면 여기도 질량이 곱해져요.
동일하게. 저기다 곱해졌으니까 여기도 곱해지죠. 됐어요? 그러면 질량에다가 각도를 곱한 게 바로 뭐예요? 힘이에요.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나타낸다? 힘을 나타냅니다. 자, 보시면 요게 시간이잖아요. 요게. 요 세로축이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운동량의 변화. P2 빼기 P1이니까. P2 빼기 P1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아까 FT는 델타 P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고 그거는 델타 P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F는 T분의 델타 P가 되죠. T분의 델타 P. T분의 델타 P. F는 T분의 델타 P가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기울기가 힘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요거 읽을 줄 알면 돼요. I는 FT는 델타 P는 P2 빼기 P1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동량 그래프에서 충격량을 구해라.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충격량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어떻게 구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P2에서 P1을 뺀 게 충격량이잖아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가 충격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I예요. 저 사이가 I예요. 됐죠? 얘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면 이 그래프는 안 하셔도 되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그때 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좀 전에 운동량 시간 그래프였어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힘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힘이에요. 순간 힘이에요. 기울기가 힘이라 그랬어요. 힘.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 점점 작아지는 거고요. 얘는 기울기가 힘이라 그랬는데 기울기가 어때요? 일정해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힘이 일정해요. F 일정.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됐나요? 이쪽은 기울기가 힘이라 그랬어요. 기울기가 힘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기울기가 힘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작용하는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힘인 거와 이 왼쪽 좌표 읽은 거의 요 차이가 바로 충격량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충격력과 시간이에요. 같은 질량을 가진, 볼게요. 같은 질량을 가진 달걀 두 개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볼게요. 탁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는 방석에 떨어져서 안 깨질 거고요. 얘는 이쪽에 돌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질 거예요. 그러면 방석에 떨어지는 것은 왜 안 깨지고 돌에 떨어진 건 왜 깨지냐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방석에 떨어지는 건 안 깨지죠. 왜 그런지 우리는 한 번도 그냥 푹신푹신하니까 안 깨지지 이렇게 말로만 했지. 그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됐나요? 같은 높이에서 같은 질량체가 떨어뜨릴 겁니다. 두 달걀의 질량은 같고 방석과 지면에 닿는 순간 속도가 같을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딱 도달했을 때 속력이 둘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달한 후 얘가 어떻게 돼요? 정지할 거예요. 그죠? 정지하죠? 씩 딱 해서 정지하잖아요. 씩 딱 깨졌지만 어떻게 돼요? 정지하는 거잖아요. 이해했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방석의 지면에 닿은 후 모두 정지했어요. 얘는 안 깨지고 정지하고 얘는 깨지고 정지하고.
얘가 왜 깨졌냐고.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볼게요. 질량이에요, 질량. 두 물체의 질량은, 두 달걀의 질량은 서로 같다 그랬어요. 이 M과 이 M은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잘 들어.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지면에 닿을 때 속력이 처음 속력이에요, 이게. 지면에 닿을 때 속력이 처음 속력이에요. 그러면 나중 속력이 뭐예요? 지면에 닿은 다음에, 이 방석에 닿은 다음에 얘 어떻게 됐니? 이 달걀. 정지했지? 알아들었어요? 자, 여기서 떨어뜨린 얘가 처음 속력이 아니라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더니 쫙 가다가 얘는 방석을 만나고 얘는 돌을 만났어요. 됐죠? 방석을 만날 때 속력이 처음 속력이고 돌을 만났을 때 속력이 처음 속력이라고. 알아들었죠? 그래서 방석을 만난 후 얘 정지해요. 나중 속력은. 그러니까 나중 속력 V가 0인 거예요. 정지하잖아요. 돌을 만나서 깨지죠? 깨진 다음에 정지하잖아요. 어떻게 했던 0이죠. 방석에 닿을 때 속력이 처음 속력이고 돌에 닿을 때 속력이 처음 속력인데 처음 속력이 서로 어때요? 같죠? 같은 높이에서 같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이 값이 서로 같아요. 아까 질량도 당연히 같다라고 그랬고 이 V가 나중 속도인데 나중 속도가 정지한다 그랬죠. 0이에요. 정지한다 그랬죠. 0이요. 그러니까 둘 다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이 다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운동량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둘의 충격량은 같아요. 충격량은 같은데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잖아요.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런데 봐라. 얘는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길어요. 땅 이렇게 멈췄죠. 근데 얘는 어떻게 멈춰요? 빠그작! 한 방이죠. 그러니까 방석 위에 떨어질 때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힘이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빵 하고는 충격력이라 그래요. 충격력, 힘력자 써서 충격력이 작아요. 반면에 돌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짧아요. 부닥치면서 멈출 때까지 시간이 짧다고 짝 이렇게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충격력이 커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차는 찝차예요. 찝차. 찝차는 플레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뼈대에다가 바퀴를 달아놓고 엔진을 올리고 위에다가 캡을 씌운 거예요. 내 차는. 그러니까 안에 이게 큰 기둥, 쇠 기둥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합니다. 제 차는. 트럭들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타시는 이런 이렇게 된 이런 승용차들이에요. 이런 건 모노코크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차는 조그맣게 틀을 만들어요. 틀을 이렇게 붙인 거야. 이렇게. 또 틀을 이렇게 붙여요. 틀을 붙여서 바퀴를 달고 틀을 붙이고 틀을 붙이고 틀을 붙이고 틀을 붙이고 또 바퀴 달고 틀을 붙이고 틀을 붙이고 틀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안 튼튼해요. 그럼 선생님 튼튼한 차가 더 좋은 거지 아니에요? 아니요. 튼튼한 차가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차는 여러분들 아빠 승용차가 기둥 같은 데 박나고 쳐보세요. 빵 하고 파다. 그럼 어떻게 되니? 부셔져요 이게. 부셔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다다다 부셔지는 동안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서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서지는 만큼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부서지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는 핸들이 앞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핸들도 꺾어지게 만들어놨어요. 빵 돌아도 핸들을 안 두르게, 여기 내 몸으로 안 두르게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차는, 내 차는 그냥 가서 빵 튀면 이 애가 충격이 그대로 다 받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겉은 말짱해요. 근데 속이 다 깨져요, 내 몸이. 그 충격량 그대로 다 받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충격력이 그대로 다 받기 때문에. 아빠 승용차는 충돌했을 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길어요. 멈출 때까지. 부셔지는 동안. 부셔지니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멈추게 돼요. 시간이 기니까 충격력이 작아요. 그래서 아빠가 안 다쳐요. 근데 제 차는 기둥이 빵 같은 데 박으면 어떻게 돼요? 꽝 하고 부닥치죠. 그리고 이게 이 플레임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 충격이 그대로 내 몸까지 다 전달되죠. 그럼 선생님 차나 트럭은 무조건 손해네요. 예, 손해죠. 이런 면에서. 근데 왜 그 차 타요? 예, 그런데 이럴 때는 달라져요. 아빠 승용차와 내 차가 충돌하면 예, 제가 더 안전해요. 이럴 경우. 왜냐하면 아빠 승용차가 찌그러지면서 제 것도 충격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빨리 승계 아빠 찌그러지는 만큼 나도 서서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 차가 뚜두두두두 하고 찌그러져요. 그러면 내 차하고 부닥쳐서 아빠가 서야 나도 쓰는 거 아니야. 두 개 빵 부닥쳤을 때 이 차가 서야 나도 쓰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빠 차가 찌그러져 주는 만큼 나도 찌그러지는 거나 다 다름없는 효과를 얻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둘이 충돌했을 때는 내 차가 더 유리해요. 왜냐면 아빠 차는 어떻게 돼? 찌그러지면서 뭐가 막 튀어 들어오죠. 근데 내 차는 막 깨지고 뭐가 부러지고 하지가 않잖아요. 거의. 그래서 벽을 받거나 뭐 혼자 굴러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승용차가 훨씬 더 안전한 차입니다. 알아들었나요? 또 하나가 이런 게 에어백도 같은 역할이죠. 에어백 보세요. 빵 부닥치면 어때요? 뻥 이렇게 멈춰서는 거죠. 권투할 때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 주먹이 와요. 주먹이 오면 버티는 게 아니야. 띵, 띵, 띵. 버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먹을 탄다 그래. 띵, 이렇게. 띵, 이렇게. 요즘은 뭐 맞을 일 없지만 엉덩이를 맞는다고 쳐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맞았거든요. 꼭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이렇게. 맞는데, 자, 봐요. 맞을 때 이렇게 맞는 것보다 어떻게 맞는 게 띵, 띵 이렇게 맞는 게 덜 아파요. 왜냐면 닿는 시간이 길잖아요. 닿는 시간이 길잖아요.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작아서 띵, 띵 이렇게. 뺨을 때리면 버티는 것보다 뿅 이렇게 하는 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닿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를 보면 자기가 때리는 거 말고 맞을 때도 이렇게 이거 피하는 연습도 해요. 피하는 거 말고도 타는 연습을 해요. 딱 맞으면 같이 돌려요. 그러니까 맞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가 맞으면서 도는 것도 있어요. 딱 오면 맞았다 라고 생각하면 잽싸게 도는 거예요. 잽싸게 도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 변화하는 시간이 길면 충격력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서 어떻게 돼? 뭐 상처가 덜 난다든지 달걀이 안 깨진다든지 이런다는 얘기예요. 우리 뛰어내릴 때도 그래요. 뛰어내릴 때도 팍 뛰어내릴 때 이렇게 쿵 하면서 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무릎을 펴고 뛰어내리면 띵 머리가 찡해요. 여러분들 한 3cm에서만 뛰어내려도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릎 펴고 하면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좀 어느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이게 다 막 무릎 깨지고 막 이래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사실 다 이러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거지. 이게 뚱 하고 뒤꿈치로 무릎 딱 펴고 뒤꿈치로 딱 떨어지면 머리가 찌릿합니다. 오케이. 자, 이때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까 뭐였어? 밑넓이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충격량이었어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충격량이었다고. 그런데 이때 충격량이 서로 같아요. 밑넓이가 서로 같다고. 좀 전처럼. 그러면 잘 볼게요. S1은 힘이 커요. 힘이. 이 말은 뭐가 작아서?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작아서.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작아서 힘이 큰 거예요. 힘이. 그게 바로 이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S1이죠. S2는
시간이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요. 오케이? S2는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힘이 작아요. 시간이 길어서 힘이 작아요. 이게 S2예요. 그러니까 요 넓이가 방석의 달걀이 떨어질 때의 넓이고 요 넓이가 요 넓이에요. 요 넓이. 요 넓이가 돌의 달걀이 떨어질 때의 넓이인 거예요. 면적은 서로 같아요. 충격량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충격력은 어느 게 더 커요? S1이 더 커요. 돌에 떨어질 때가. 충격력은. 그래서 충격량하고 충격력이 달라요. 역은 힘력자 쓴 거예요. 충돌할 때 힘이 어느 게 더 세게 받냐는 뜻이에요.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은 같대요. 뭔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충돌 전이고요. 여기가 충돌 후예요. 충돌 전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근데 원이니까 원이에요. 얘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근데 2니까 2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의 첫 번째 이쪽 공, 맨 왼쪽 공의 운동량에다가 그 바로 오른쪽 공의 운동량을 총합한 값은 V1이 V2보다 크니까 충돌하겠죠. 빵 부닥쳤어요. 부닥치고 나서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과 같다고요. 그럼 충돌 후의 운동량은 요게 더 빠르고 빵 때렸어요. 그러면 얘는 더 빨라지겠죠. V2는. 뒤에서 V1이 와서 때려주니까 V2는 더 빨라질 거예요. M2는 빨라질 거예요. 이건 더 빨라져서 이건 더 빨라질 거고 V1은 더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 V1이 V1 프라임보다 더 큰 값이고 V2는 V2 프라임보다 더 작은 값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얘가 여기서 딱 때려주면 얘는 더 빨라지니까 V2 프라임은 더 큰 값일 테고 V1은 땅 때리고 나서 줄어드니까 V1 프라임은 더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그 곱한 값은 서로 같다고요. M1 V1 프라임, M2 V2 프라임은 서로 같다고요. 그 식이 바로 이 식이에요.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은 서로 어떻다? 같다. 됐지롱?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가장 단순한 문제예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가장 단순한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이쪽이 충돌 전이고요. 이게 충돌 후예요.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이라고 그랬어요. 운동량 구할게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줘야 돼요. 더하기.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줘요. 는. 맞죠? 이게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이에요. 이 물체의 운동량인 질량 곱하기 속도. 이 물체의 운동량인 질량 곱하기 속도를 더한 값. 자, 이 물체 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플러스 4 곱하기 V. 됐죠? 8에다가 4, 2, 8, 8 더하기 8이니까 16이에요. 4예요. 4V예요. 4 넘기면 10이에요. 4V예요. V는 얼마요? 3m per sec예요. 그러니까 얘가 3m per sec라고요. 그러니까 2, 4, 8, 4, 2, 8, 16이고요. 이쪽은 4, 3, 12에다가 2는 4, 4에다가 12 더하니까 16으로 똑같다고요. 양쪽이. 됐나요?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얘가 어렵게 나오면 요 정도가 어렵게 나와요.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돌 후에 모두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또는 같이 가요. 이런 문제 할 때 얘가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속도기 때문에 얘 어떻게 돼요? 음수값을 넣어야 돼요. 이걸 양수값으로 넣었으면 얘는 음수값을 넣어야 돼요. 이거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이건. 그래서 이건 방향성이 있다는 거 까먹죠. 이게 속도예요. 속도. 이게 속도예요. 지금 이거 속도가 같았으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그렇지. 속도가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를 넣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알아들었죠? 그것만 머릿속에 담으세요. 그것만. 오케이? 이건 안 어려워요. 그냥 충돌 전에 모두 합한 거와 충돌 후에 모두 합한 건 같다 하기 때문에 안 어려워요. 문제. 다만 뭐가 헷갈린다? 방향이 반대면 음수값 넣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시면 틀리는 거예요.